부산 조정지역 해제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산 아파트 시세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수입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미분양이 많은 곳이 전남, 그리고 다음이 대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은 한 중간 정도 되네요. 네, 그리고 뭐 제주, 경기, 그리고 인천, 울산, 충북 이런 순으로 미분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2022년 1월 자료, 그러니까 한 3개월, 4개월 전 자료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미분양은 지금 현 상태에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미분양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수도권도 현재는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수도권은 현재 악성 미분양은 많지는 않은데 갈수록 미분양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팩트다. 그래서 경기도 미분양 한 달 새 지금 2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까 봤던 자료는 1월이었죠. 지금은 4월 1일입니다. 4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어제자 자료죠. 했을 때 보니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그 미분양이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어떠한 조치가 없다 그러면은 미분양 숫자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리고 이것 부분은 서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도 지금 자이 1군 브랜드, 자 지금 자이 브랜드에서 미분양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북 쪽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강북 쪽하고 강남권의 뭐 양극화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자 이제 공급이 부족한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미분양 자체는 여러분들 뭐 잘 기사를 통해 아시겠지만 분양가도 연관이 있을 겁니다. 아마 분양가를 너무나 고분양가를 하다 보니까 입지가 크게 두각이 되지 않으면서도 그 입지에 해당되는 구축 아파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 구축 아파트보다 훨씬 비싸게 분양가를 놓다 보니까 이제 미분양이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공급과의 연계되는 부분들을 떠나서 입지적인 양극화는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한쪽에서는 미분양이 나타나고 한쪽에서는 신고가 나타난다. 이거는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뭐 강남권, 뭐 레미안 퍼스티지 보니까 신고가 계속 치고 있습니다. 네, 뭐 도곡, 뭐 레미안, 그리고 역삼자이 워커힐도 들어갔네요. 광장동, 현대 슈퍼빌. 네, 이렇게 지금 신고가는 계속 치고 있는 곳은 신고가 계속 치고 있고, 그리고 알코올 리버파크, 뭐 레미안 퍼스티지 마찬가지죠. 지금 반포자이, 뭐 동양 파라곤, 지금 서초뿐만이 아니고 뭐 푸르지오, 서밋 마찬가지로 반포 팰리스도 마찬가지 신고가 치는 곳은 계속 신고가 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똘똘이 한 채라는 부분들의 영향도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입지에 대한 양극화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빠뜨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은 무조건 된다. 지방은 무조건 안 되고 뭐 수도권 그중에서도 되는 곳과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다. 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양극화 시대는 지금 가장 가파르게 나타난 시기가 지금 향후 10년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30년간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자, 여기는 또 부산입니다. 지금 부산이 지금 이제 내용이 되는데 지금 우동도 지금 하락거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3호 가든도 재건축 아크로로 진행되고 있는 3호 가든도 지금 하락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시민공원 쪽에 사만 골든 뮤 마찬가지고 여기도 뭐 지금 2, 3억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부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온천동도 마찬가지고 연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역을 막론하고 2억에서 3억 정도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대부분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부산도 양극화가 앞으로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양극화란 부분들은 서울에 비해서 오히려 지방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부산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고가 치는 아파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굉장히 작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출 규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신고가 치는 아파트가 올해 들었습니다. 2022년.
그러니 2021년이 있겠죠. 그 전에 비해서 2022년이 지금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서도 신고가 치는 곳은 계속 신고가 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LCT죠. 그 다음에 협진태양. 올해가 3개 거래가 됐는데 다 신고가입니다. 3개가 신고가. 모든 거래가 신고가고 그 다음에 경동제이드. 그러니까 이 아파트들의 특징이 뭐죠? 결국에는 입지라는 얘기입니다. 입지. 그러니까 대출이란 문제하고 조정지역으로 묶였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입지입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아파트에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이게 혹시 뭐입니까? 피치프론트죠. 네,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부산이라는 거죠. 부산. 지방이죠. 부산은 지방이죠. 2대 도시고. 부산에서 강점이 무엇입니까?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해안입니다. 해안. 결국에는 해안이죠. 해안이 무엇입니까? 해안은 조망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부산에 같은 조건이면은 해안이 조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입지 양극화가 나타난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얘기죠. 10년 동안 계속 가파르게 진행되고 향후 최소 30년간 이 부분도 같이 진행됩니다. 서울 마찬가지예요. 서울에서도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이 한강변이죠. 한강 일선 마찬가지입니다. 강북 같은 경우는 현재 미분양이 나고 있습니다. 나눈 곳이 있어요. 그런데 신고가 치는 곳은 어떻습니까? 뚜렷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한강변. 강남의 한강변. 마찬가지입니다. 뭐 성수권도 마찬가지고 한남 쪽도 마찬가지 한강변입니다. 그래서 부산도 이 현상들이 똑같이 작용합니다. 그러나 부산은 입지적으로 무엇입니까? 서울은 한강변이라고 한다면 부산은 무엇이다? 결국엔 해안입니다. 해안. 해안 경관이 됩니다. 해안. 그래서 부산은 바다를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부산의 장점 자체가 바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양극화의 이유가 되고 입지를 가루는 가장 결정적인 지금 사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치프론트를 제외하고는 아주 협소하죠. 그런 것들은 공급이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지금 하락거래 2억에서 3억 정도 부산 아파트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최고가 대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네.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침체가 되고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뭐 부동산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뭐 중개하시는 분들, 이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금 가전제품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이사가 되지 않으니까 판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설 경기 자체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네, 이게 서민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서민. 그래서 지금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가면 상관없습니다. 오르든 내리든 이렇게 가면 상관없는데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은 이게 경착륙이라고 합니다. 경착륙. 하드랜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는 건 상관없어요. 이거는 뭡니까? 네. 이거는 연착륙이라고 하죠. 연착륙. 소프트 랜딩. 갑자기 이렇게 2억에서 3억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모든 부동산 경기는 다 얼어붙고 부동산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제 수입이 급감을 하고 거기에 따라 이사, 인테리어뿐만 아니고 가전제품까지 전부 다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서민들한테 화살이 돌아간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조정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없다. 이거는 제가 1년 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작년에도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국에 전부 다 투기지역, 조정지역 다 해제된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어디부터 먼저 되겠습니까? 지방부터 먼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 특히 대구 마찬가지죠. 가장 지금 미분양이 높다는 대구하고 울산, 그 다음에 부산 이런 부분들 경남 쪽하고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죠. 다른 부분에서도 조정지역이 묶인 곳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까지 전부 다 조정지역은 해제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LTV도 마찬가지입니다. 80%까지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DSR도 우리가 풀어야 되겠죠. DSR은 어떻게 풉니까? 이거는 은행 자율에 맡기면 됩니다. 은행. 사실은 은행이란 거는 영리를 추구하는 것도 맞지만 은행은 공공성도 있습니다. 공공성. 그래서 정부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은행은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죠. 예대마진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대출 특히 마찬가지죠. 예대마진이 되려면 대출이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은행이 스스로가 마찬가지로 BIS 비율이죠. IS 비율 8% 맞추고 그 다음에 은행에 자율적으로 자산 건전성을 맞추는 겁니다. 은행은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대출 안 해줍니다.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DSR은 은행에서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이분은 미래소득에 맞추겠죠. 미래소득. 당연히. 내가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는데 지금 소득이 어떻습니까? 10년 후 소득은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DSR을 더 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정부에서 몇 퍼센트 해주라. 지금 종량 규제 몇 퍼센트 해주고 더 이상 해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은행은 이미 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화. 네, 이미 시스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과도하게 대출을 해줄 필요가 없다. 은행은. 네, 그리고 마찬가지고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부실 자산을 우리가 지금 쌓일 수 있는 부분들을 네, 이미 지금 다 쌓아놓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은행 자율적으로 맞추게 되면은 절대로 은행은 돈을 떼일 사람한테 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조정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부터 해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아마 저는 올해 안으로 네, 늦어도 올해 연말 이전까지는 부산 조정지역은 해제될 가능성이 거의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다 이미 이전에 말씀드렸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전에 우리가 2년 동안 네, 조정지역이 묶였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네, 부산이 조정지역이 묶였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정지역 풀리면은 집값 폭등하나요? 이전처럼 집값 폭등할까요? 폭등 못합니다. 이거. 현재와 같은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우리가 조정지역이 해제된 것이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 11월 달입니다. 그때는 왜 폭등을 했습니까? 가격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워낙 쌌기 때문에. 특히 서울이 급등을 하고 다른 지방 도시들이 광역시 다 폭등할 때 부산만 못 올랐어요. 조정지역이 묶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가격 메리트가 살아났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는 19년도 이후로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폭등했었죠. 그 다음 날부터 어마하게 지금 오른 곳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만약에 부산의 조정지역이 해정된다 그러면은, 폭등은 하느냐? 폭등 못 합니다, 이거. 안 합니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양극화는 더 치열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조정지역이 풀리면은 마찬가지죠. 지금 지금 청약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출 규제입니다. 이것이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상급지로 간다는 겁니다. 이 상급지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결국에 조정지역 해제가 되면은.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들은 수혜를 못 받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해안 쪽과 내륙을 이렇게 분간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내륙 대장이라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사실은 부산 자체는 해안을 중심으로 움직이죠. 집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해안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지금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남포동을 중심으로 해도 가장 유동인구가 많았고 지금은 서면이죠.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안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집값도 해안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지역이 풀리된다 그러면은 대출부터 풀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상급지 쟁탈전이 벌린다. 이것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쟁탈전. 네. 그리고 아까도 보셨죠. 지금 아까도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아파트들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락이. 왜 하락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조정기인데. 그래서 주식이든 여러분들 부동산이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네, 조정기입니다. 조정기. 조정기 혹은 하락기. 여기서 하락이 나타나지 않냐. 조정기의 하락기에서 조정과 하락이 나타나지 않는 주식과 부동산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상승장을 만나면 폭등합니다. 상승장 만나면 이게 폭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주식과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플래티닝이라고 했죠. 플래티닝. 플랫이죠. 플랫. 올라갔다가 다른 아파트 내려가. 근데 올라가는데 플랫이 걸리는 부동산하고 아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수평 조정합니다. 이게 얘들은 안 빠져. 그럼 이 상승기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폭등을 합니다. 이게 급등을 하죠. 폭등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네, 폭등은 나타나기 힘들겠지만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주식이나 비해서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왜? 모든 주식과 부동산은요. 어디서 진정한 실력이 나타납니까? 하락기 때 실력장이 나옵니다. 실력이. 그 주식이 정말 좋은 건지 그 부동산이 정말 좋은지는요. 하락기 때 이게 정말 하락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거기서 실력이 등장한다. 그런 것들은 무엇이 지금 갈라줍니까? 무엇이 증명해 줍니까? 시장에서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내가 아무리 이 아파트 A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가 아무리 좋아. 내가 살기 너무 편해.
이 아파트는 정말 좋은 아파트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나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시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시장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 시장의 생각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조정기 때, 하락기 때를 거쳐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때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오르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 오르는 아파트거나 빠지지 않는 주식이나 빠지지 않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주식이 정말 대장입니다. 이런 부동산이 정말 대장이에요. 네, 플래시 걸린다고 하죠, 이것을. 네, 이 플래시 걸리는 주식과 부동산이 가장 힘이 좋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도 이제 조정 지역이 이제 만약 해제된다 그러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은 바다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바다 조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 아파트의 가치를 만든다. 뷰가 가치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